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을 공부하기 전에 2장의 주요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안전종합계획. 가장 먼저 철도안전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서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5개년 단위로 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도안전 시행 계획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철도안전 시행 계획은 이 종합계획 5개년 단위로 수립된 종합계획을 매년도 연차별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법으로 다 정한 내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도지사, 도시철도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철도 운영자, 여기서 종합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매년 시행할 시행계획을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철도안전투자 공시인데, 철도 운영자는 철도 안전 분야에 투자하는 예산을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리 누구나 알 수 있게끔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네 번째는 철도 안전관리 체계. 철도 안전관리 체계는 철도 운영 및 시설의 안전관리가 하는 종합적으로 서로 연관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이 체계는 먼저 철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철도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승인. 두 번째, 이 승인을 받았을 때 장관은 어떤 승인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해주면은 철도 운영자는 매년 이 승인받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를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기적으로 심사,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점검, 확인 뭐 이런 걸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할 때는 여기에 따라서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고, 승인해준 사항에 대해서 업무정지, 운영기관의 업무정지를 필요한 기간 동안 6개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이 장이 지금 법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법 5조에 보면은 철도 안전 종합계획 해가지고 종합계획에 대한 법조문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안전 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차원에, 정부 차원에서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개년 단위로 해서 5년마다 종합적인, 철도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연차별 이제 시행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5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한다. 그래서 종합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먼저 계획이니까 추진, 목표 및 방향, 이건 기본이죠. 추진, 목표 및 방향. 두 번째는 철도 안전 관련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고 개량하고 점검할 거냐. 그러니까 안전 시설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거냐. 요 사항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관련돼서 법령의 정비, 제도 개선, 뭐 이런 게. 다음은 이제 인력들이에요. 안전 전문 인력의 양성과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또 철도 종사의 안전 및 근무 환경 향상, 종사자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철도 안전 관련돼서 종사의 교육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철도 차량이에요. 철도 차량의 정비 및 점검, 그 다음에 이제 철도 안전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이런 사항에 포함돼서 철도 안전 종합계획, 철도 안전 종합계획은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안전 관련 시설, 안전 관련 제도, 정비, 개선. 그러니까 안전 관련돼서 시설과 정비는 어떤 법령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안전시설 법령 관리 묶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인력 운영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전문 인력은 어떻게 양성하고 수급할 거냐. 두 번째는 또 철도 종사자는 어떻게 안전을 확보하고 근무 환경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또 교육 훈련 이런 게 이제 인력 운영 관련돼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이 또 중요해요. 차량. 철도 안전을 위해서는 철도 차량의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차량의 정비 및 점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분류해서 숙지를 해 두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다는 걸 기억을 하고, 이렇게 분류를 좀 큰 분류로 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관은 이렇게 철도 종합안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니까 각부 장관들이에요. 관련 있는. 또 철도 운영자 등과 사전에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철도에서 어떤 시설을 확충, 개량, 점검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산에 필요한 관련 부처의 장관하고 사전에 이런 걸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해서 철도 안전 종합 계획이 나름대로 해서 어떻게 수립할 때는 반드시 철도산업위원회예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요건 철도산업 전반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도산업위원회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에 이런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안전관리실에 승인받고 여기에 대해 변경할 때도 역시 철도산업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이제 시행령에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정한 어떤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이렇게 심의는 산업의 심의는 필요하지 생략할 수 있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사항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획 수립 시 또는 변경할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관련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자료를 좀 요구할 수 있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각 장관이나 또 시도지사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도 안전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는 얘를 관보에다 고시를 한다. 관보는 이게 국가에서 이제 발행하는 기관지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문서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좀 알 수 있게끔 관보에다 고시를 해줘라. 이게 이제 철도 안전 종합계획의 기본입니다. 다음은 철도 안전 종합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게 이제 시행령에 나오는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앞에서 법에서 봤듯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어떤 내용인가를 좀 살펴보면, 총 사업비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 10% 이내에서 변경은 이러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산업위원회에 별도로 재차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시행기간 내 단위사업 시행 시기의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요 시행 시기의 변경, 요거 여러분들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행기간 내에 시행 시기를 앞당길 거냐, 뒷당길 거냐, 단위사업. 요렇게 해갖고 시행 시기를 변경한 거는 우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해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시행 시기하고 시행 순서하고 여러분들 이걸 분명히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단위 사업 시행 시기 변경 경미한 사항이지만 단위 사업 시행 순서의 변경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경미한 사항이 아니니까 반드시 철도 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는 종합계획의 기본사항에 영향이 없는 사항의 변경. 이런 게 이제 법 개정,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뭐 어떤 명칭이 변경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경미한 사항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단위사업 시행 순서, 시행 시기 이런 여러분들 정확히 좀 기억을 해 두실 수 있도록.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조금 시험 문제하고 좀 관련돼서 보면은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 그러면 여기 10%잖아요. 10%. 그러면 이럴 때 10%가 포함이 되냐? 10%의 변경 이럴 때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여러분들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내는 10%가 포함이 된다. 이하하고 동일하다. 여기서 미만 그러면은 100분의 10이면 10%가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미만하고 이내, 이하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알 수 있도록. 다음은 법 6조에 보면 시행계획이 나왔어요. 철도 종합안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에요. 연차별. 매년도 뭐를 시행할 거냐. 종합계획을 5개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1차년도에 뭐하고 2차년도에 뭐하고 3차년도에 뭐하고 이렇게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이 시행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철도운영자 이거 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일단 보면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5개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럼 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 시도지사 이건 도시철도예요. 철도운영자 등은 이제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시도지사, 도시철도 운영자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출을 하면 종합적으로 해서 1차년도에 뭘 할 거냐, 2차년도에 뭐 할 거냐. 그래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계획의 수립자는 시도지사, 철도운영자,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 두시기 바라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대통령령은 철도안전부 시행령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에 정한 시행계획 수립 및 절차 여기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그러니까 시도지사, 도시철도,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을 해서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관한테 매년도 시행계획을 제출하면은 요 시행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안전 종합계획을 이제 실천을 하고 반드시 금년도 어떤 시행을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장관은 이걸로 해서 종합계획 대비 제대로 얼마만큼 얘가 추진이 되고 있나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 철도운영자는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해야 된다. 장관은 우리가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인데 이렇게 제출한 시행계획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철도운영자 등은 장관이 이렇게 보완 요청을 했을 때는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법으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 6조 2 해가지고 철도 안전 투자의 공시예요. 철도 안전 투자의 공시. 이건 뭔가 하면은 철도 운영자는 철도 차량 교체, 시설, 개량 등 철도 안전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을 매년도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도 안전 분야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걸 이제 공시를 하게끔 돼,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매년 공시한다. 그 공시 기준. 그래서 어떤 공시를 할 때 어떤 기준에 할 거냐. 자, 여기 보면 예산 규모를 공시를 해야 돼요. 예산 규모.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쓸 거냐 하는 예산 규모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량 교체, 안전시설이니까 철도시설, 또 안전설비, 안전교육훈련, 또 연구개발, 홍보, 뭐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 규모를 갖다가 공시를 해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차량 교체, 시설 개량, 안전 설비, 이게 또 안전, 교육 훈련, 연구 개발 이렇게 하고 한 군데 좀 집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압축해서 암기를 하시면은 숙지를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차량 교체, 시설 개량, 또 안전 설비로 설치하고 또 그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교육 훈련하고 이제 홍보에 연구 개발 홍보 이런 사항들이에요. 이런 사항들의 예산을 얼마만큼 투자를 할 거냐를 매년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예산을 공시를 하는데 예산을 그러면은 기준을 얼마만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여기 포함을 시킬 거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거 3년간의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여기 집행을 얼마나 했냐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두 번째는 이제 당해년도 거 해줘야 돼요. 당해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했냐, 투자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향후 2년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자할 거냐. 요 사항들이 포함돼서 해줘라. 요런 내용을 이렇게 과거 3년간 예산 및 집행 실적, 그 다음에 당해년도 향후 2년간 이런 예산을 위의 내용에 대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공시를 해줘서 요 분야에 나름대로 해서 좀 관심이 있는 기업체라든가 뭐 여기 투자할 사람들은 투자할 어떤 대상자는 이걸 참고해서 예산 추이를 좀 알 수 있도록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 예산의 재원도 여기다 같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줘라. 재원은 국가에서 이제 보조받는 국가보조금, 또 도시철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보조금, 지원받는 보조금, 그리고 철도 운영자 예산, 운영자가 얼마만큼 여기에 따른 예산을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거냐. 그래서 예산 재원을 구분해서 공시를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철도운영자의 공시를 하는데 예산 규모를 매년 5월 말까지 공시를 해주라는 기간을 매년도 5월 말까지 공시를 해라. 그래서 이 공시하는 우리 방법은 운영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제 게시를 한다든가 철도 안전 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게 우리가 전산 구축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공시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규모는 매년 5월 말까지 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법 7조 안전관리 체계 승인이에요. 승인.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하는데 안전관리 체계 승인은 뭔가 하면은 철도 운영자 시설 관리자는 철도 운영 시설을 최초에 사용 개시할 때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전관리 체계는 철도 운영기관에서 인력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조직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설, 차량, 또 법령 절차, 또 거기에 따라서 비상대응 훈련 이런 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안전관리를 확보할 거냐. 요게 이제 안전관리 체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반드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한번 봅시다. 철도 운영자 등은 철도 운영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자,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 절차, 교육 훈련 및 비상 계획 등 철도 운영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인 체계, 서로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안전관리를 확보할 거냐, 관리를. 그게 이제 안전관리 체계라 했는데, 이거를 미리 갖추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다. 전용철도 운영자. 전용철도는 우리가 철도 사업법에 따라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의 수요에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수행해 건설 운영한 철도인데, 철도 운영자는 이 철도 안전법의 어떤 기본적으로 정한 안전 관리 체계의 승인을 장관한테 받는 상은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으면은 이 승인받은 사항을 사후에 변경할 때도 이때도 안전관리 체계 변경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변경 승인. 그러나 이제 경미한 사항, 어디 정한 안전관리 체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어떤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변경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변경 신고 사항이다. 정관이 이렇게 승인, 변경 승인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검사 기준, 신고 절차, 고시 방법, 필요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이제 별도로 정해놨다는 얘기죠. 다음은 시행규칙 제2조 안전관리 체계 승인 신청 절차. 그래서 승인을 만약에 안전관리 체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철도 운영 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이게 이제 90일 전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90일 전까지 안전관리 체계 승인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장관한테 제출해야 된다. 여기 보면 면허증, 철도 사업 면허증, 그 다음에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열차 운행 체계는 어떻게 할 거냐, 유지관리, 종합시험운행 실시결과 보고서, 이런 사항들을 첨부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직, 인력 운영, 안전관리 시스템, 열차 운행 체계, 유지관리, 종합시험운행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체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90일 전이 아니라 30일 전까지 하게끔 되어 있다. 노선 신설 및 개량 변경, 특별히 변경하는데 요거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90일 전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한다. 안전관리 체계 변경 내용과 증빙서로 변경 전후의 대표 해설서 이런 걸 첨부한다. 다음은 안전관리 체계 승인 변경 신청 시 운용 개시 예정일은 14일까지 우리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조항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종합시험운행 실시결과 보고서, 이런 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런 시험 통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 결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 서류를 여기에 보면은 90일 전까지 한다, 30일 전까지 한다 해도 요건 14일 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받았을 때 장관은 15일 이내에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관리 체계 승인 절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